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사업 추진 1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들어서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트코가 호남권 첫 매장을 익산 왕국면에 짓기로 하고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내 착공해 오는 2026년 초 개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유통업체에 처음으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부 교수 2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정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됨에 따라 의대 교수들의 업무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집단 사직서 처리 기한인 이달 29일 이후가 집단 이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사업 추진 1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북대병원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개원할 예정인데요.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들어서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부지. 전북대병원은 최근 공사를 맡을 시공업체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이제 예정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그 동부건설 컨소시엄하고 전북대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차후 공사 일정을 잡는데 군산시는 계약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견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물고사리 이주를 마쳐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물고사리 이주가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을 승인하기로 합의한 상황. 하지만 개체가 많지 않고 이미 병원 부지 일부를 이전 대상지로 물색해 놓은 터라 이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와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 2013년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인정받은 사업비는 1,850억 원. 그런데 사업이 10년 넘게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건축 기자재값 상승 등으로 3,3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10층에 500병상 규모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서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가능합니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의료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제 진료 여건 개선을 해서 응급 및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군산 전북대병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야미도 인근의 새만금 4호 방조제가 조력발전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4호 방조제는 집안과 부지, 도로 등을 고려했을 때 조력발전지로 적합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발전시설의 사업비는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가량으로 산정됐고 경제성 판단은 기준인 1을 밑도는 0.465로 나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조력발전의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37809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매립 중인 37809 6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산업용지 1.5제곱킬로미터를 우선 매립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립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에도 2차 전지 기업 등 투자 의향이 쇄도하면서 공급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한편 3709 매립 공사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긴 지난해 10월 착공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에 전국 최초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고령 친화 제품 연구 개발, 임상 실증, 기업 육성 등이 집적화된 고령 친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고령 친화 산업 기술원, 고령 친화 산업 기업 지원단 등 관련 기관 이전과 설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에 도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석 부대표 2명, 원내대변인 3명, 원내부대표 15명 등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도내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원내대표단에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호남권 첫 매장을 익산 왕궁면에 짓기로 하고 오늘 익산시와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내 착공해 내후년 초쯤 개점할 계획이며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익산시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코스트코 코리아가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익산 왕궁면 일대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억 원을 들여 대형 매장을 짓게 됩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하게 되면 내후년 초쯤 개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국적으로 20번째 매장이며 호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 2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정 쇼핑에 나섰던 도내 소비자들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익산시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고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익산에 입점하게 되면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투자 금액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50명 이상이면 유통업체도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경쟁에서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시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상생협약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는 등 상권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지연민 우선 채용, 지역 우수제품 입점,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수년간 익산 입점 여부가 오락가락했던 코스트코. 이제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서 익산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원효 시장은 오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사업,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국가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검찰이 세아베스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숨졌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유출에 대해 군산시가 재난문자 발송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오식도동에 있는 판유리 공장에서 황산 2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군산 소방서는 오후 1시 11분쯤 군산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중화 작업이 진행돼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14.9도로 지난 30년 동안 4월 평균 기온보다 3.3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돼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산 신흥공원과 용안 생태습지의 유채꽃이 만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흥공원과 용안 생태습지 산책로를 따라 각각 3,000평방미터와 2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은 오는 5월 말까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백일홍과 목마가렛 등으로 조성된 꽃바람 정원과 꽃잔디 맷돌 조형물 등이 마련된 중앙광장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가 떠난 지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지켰던 건 교수들인데요. 원광대병원에서는 최근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 처리 기한인 이달 29일에는 집단 이탈이 예상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았고 교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2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병원을 떠난 상황. 앞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할 교수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달, 다음 달에도 병원을 떠나려는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등이 자리를 비우고 업무 강도는 2배 이상으로 올라 무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전공의랑 인턴이 차지하는 게 의사 비율이 50%였는데 의사의 50%가 빠졌는데 일하는 건 당연히 로딩이 커졌죠. 앞으로 교수들은 근무 시간에 따라 요일 상관없이 주 1회 진료와 수술을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수들은 이미 지난달 29일 단체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처리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하면 교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수리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3개월째 접어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종이 사직서 단체 제출 이후 최종 처리되기도 전에 일부 교수들의 현장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의원 보좌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에 다녀오던 신영대 의원실 4급 보좌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2일 신영대 의원 사무실과 다음 날 어은리 육상태양광 전기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 씨가 로비 자금 1억 원을 챙긴 대가로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절반 이상이 선거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경찰청은 도내 지역구 당선인 5명, 다른 지역 당선인 1명과 관련한 14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선자를 포함해 67건, 97명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넘겼고 51건의 관련자 7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경선 이중투표 독려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모현동 주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홀로 사는 B씨가 모현동 자택에서 숨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자 변사 사건으로 봤다가 사체에서 흉기로 찔린 흔적이 확인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지난 1일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 조직폭력배가 신고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일행과 폭행 시비가 붙어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자를 뒤따라가 또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며 보복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북도가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가 8일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대책은 산재 예방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요 사업장 대상 현장 행정 강화, 전수점검, 산재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4명으로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가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이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의 면죄부를 준다면 이 또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끊고 사회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제명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1929년 일본인 노모리 켄이 발견했고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를 시작으로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돼 왔으며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사용된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태토를 가공하는 공방지가 처음 발견돼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며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는 6월 21일 열립니다. 페스티벌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3일 동안 대한민국 수제맥주 1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를 테마로 진행됩니다.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16개 블루스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군산 수제맥주와 음식, 기업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9,700여 명이 페스티벌을 방문했습니다. 익산시가 예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오늘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박, 토마토 재배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정착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하는 등 익산시의 청년 농업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도내 시군을 돌며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군산은 이달 17일 교육지원청 3층에서 열립니다. 또 익산은 다음 달 26일 교육지원청 3층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설명회에 참여하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시민융합환경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5차례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와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장,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장 등이 주제별 강사로 나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강연을 펼치게 됩니다. 수강을 원하는 익산 시민은 좋은정치시민넷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통장협의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르신 500여 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으로 찰밥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오카리나 연주단의 공연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익산시 춘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춘포면 착한 가게, 착한 가정, 1인 1계좌 등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를 위한 꾸러미를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시 옥구읍 관내 떡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더미들레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 및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떡 34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김옥래 대표는 옥구읍 복지이장단과 함께 직접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기원했는데요. 한편 쌀을 직접 재배해 떡으로 가공 생산해 판매하는 더미들레는 2014년부터 매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2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